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이것도 날림으로 업체를 지정해갖고 결과적인 부실공사를 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의 입찰 과정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날림 입찰을 했고 부실 검토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토목공사는 통상적으로 위험 분석 등을 위해서 수십 일의 공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30일 전 공고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외 조항인 긴급 공고 형식을 적용을 했고요. 법적 한선인 마감 5일 전 공고 기준을 단 하루 오차도 없이 맞춰가지고 지난해 4월 10일 공고를 냈고요. 단 6일 만인 4월 16일에 시공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까지도 결국은 나한테 좋은 봉투를 꽂아줄 수 있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긴급하게 공사를 무리하게 이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웃기죠. 전국 시공능력평가 83위인 경북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흥화가 낙찰 하한선에 턱걸이한 금액인 자, 공사비 136억 원 중에서 약 113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주요 업체 8곳을 제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경상도에 있는 업체가 그것도 도급순위가 83인데 뭐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날림으로 해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따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공사도 아니고 이건 철거 공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철거를 우습게 하는데 철거 공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뭐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충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업체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거를 맡아갖고 책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 그러면 사실상 규정부터 시작해갖고 업체 선택에 뭔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 업체가 왜 됐는가 그 뒷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긴급 공고. 긴급 공고인데 경북에 있는 업체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6일 만에. 이걸 따갔다는 거야. 아니, 6일 만에. 경북에 많아요. 서울에 많아요. 서울에 업체가 훨씬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더라도 거기가 시공 능력에 있어서 전국 1위야.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럼 인정하지? 인정. 83위. 근데 83이야. 83인데 주요 업체 8곳을 제치고 83위가 낙찰이 이게 됩니다. 제일 뒷번호,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은 아마 도급순위나 이런 걸 따져보면 훨씬 앞일 겁니다. 근데 종합토목 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50위권 넘어가면 사실은 그냥 뭐랄까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영업 실적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50위권 안에 있는 큰 업체들은 몇천억 조 단위 때 일을 한다고 치면 50위권 밖에 있는 애들은 면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몇백억대 공사밖에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긴급 입찰에 와가지고 서류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몰아줘 버렸다는 거죠. 나는 왠지 이 업체가 한강버스 있잖아. 한강버스 조선소하고 주소지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놈의 새끼 철컹철컹 해야 씨. 근데 결국 평생을 아주 그냥. 서울시가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부실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둘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6일 만에 철거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딱 이 도로만 육안으로 쭉 보고 아니 뭐 그 안에 무슨 비파괴 검사를 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충 철거 계획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재지. 토목공학에서는 압니다. 그런 걸 천재라고 얘기하는군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마지막에 교각을 걸어내는 게 마지막 공사면 그 전에 상판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덜어내는 방식도 있고 일일이 부셔갖고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주워 담는 방식도 있거든요. 여기 도심지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려고 했으면 크레인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커팅을 해갖고 잘라가지고 한 판 한 판씩 도로를 드러내는 걸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장비나 이런 것들도 와야 되고 그게 복잡하고 작업 시간도 밑에 도로 교통 통제가 안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벌어지고 오래 걸렸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이걸 7월 말까지 끝내려고 한 거예요. 이 철거를. 가능한가 근데 현실 가능하려면 말 그대로 앞뒤 안 가리고 날림으로 해야 막 두들겨 되잖아요. 패갖고 깨부숴갖고 쏟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공사를 하려면 그쪽 지역으로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지나가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궁화호 열차가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요. 사고 나기 불과 1분 전에 무궁화 열차 지나갔습니다. CCTV에 확인이 돼요. 만일에 그 열차가 지나갈 때 이게 붕괴 사고가 있어갖고 열차를 덮쳤으면요. 사고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 짓는 것보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말하자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사고니까 얼마나 구조물을 유지시키면서 조금씩 이걸 뽑아내느냐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설계상으로 구조적인 거를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가 유독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풀러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 과정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상판에 그 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 얹어져 있는 빔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고 나기 당일날 아니 하루 전부터 그 철 빔들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스물스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공사공법에서 뭘 썼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는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오래된 교각이지만 교각 자체가 그대로 멀쩡하게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데 하루 전부터 그게 몇십 센치씩 이게 주저앉고 있었다는 거야, 상판이. 네, 침하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 통제를 안 했다는 거야.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판 절단 과정에서 2.9cm 치마 단차가 발생을 했다는 보고가 이미 서울시에 접수가 그러니까 이미 됐는데 하루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차량이나 열차 운행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기차 지나가고 나서 무궁화호인가? 지나가고 나서 한 1분인가 5분인가 그 사이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기차 지나가기 전에 기차 지나갈 때 했어봐. 사상자가 6명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때 지나가던 차가 트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버스였으면 어떨 뻔했냐. 출퇴근 시간에 그 교각 밑에 지나가는 교통정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판 출퇴근 차량이나 토막 차량 같은 게 지나갔을 때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냐고. 트럭이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순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알아서 피할 수도 있었고 트럭 운전자를 비롯해서 이 희생자가 적었지만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지. 서울시가 뭐라고 했냐. 모든 일을 코레일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책임을 서울시가 다 져야지. 보고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토부에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려면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보고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책임져야지. 오세훈이가 책임져야지.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단 멀쩡하던 교각이 왜 하루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침하가 되기 시작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느냐가 이번 사고의 가장 중대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양쪽 그게 교각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아마 구조물들의 볼트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무너뜨리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씩 안 드러내고 교각 자체를 한꺼번에 확 떨어뜨리려고 양쪽에 고정돼 있었던 일종의 조인트나 아니 구조물들, 힘을 받는 구조물들을 아마도 제거하는 이런 식의 공정상의 무대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야? 인명사고까지 일으키려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거야. 안 일으키려고 하면 밑에다 보강제를 대놓고 받침대를 해놓고 조금씩 끊어 나갔으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금방 할 수 있었을 건데, 안전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류의 방법이 전혀 기획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냥 맞고 품어갖고 드르륵 무너뜨려갖고 한꺼번에 떨어뜨린 다음에 밑에서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치우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업체는 이 철거만 하고 빠지면 돼. 심지어 7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주는 걸 전제로 갖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거든. 물론 일단 교통 통제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못 하고 만일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하루에 뭐 야간 시간이라든지 반나절밖에 못 하는 거고 적극적인 거는 소음이나 진동 뭐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자체가 어려운 구간이었던 걸 갖다가 그걸 규정대로 지키면 6개월, 1년 걸려서 철거한다고 할까봐 이런 업체한테 오히려 막 맡긴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선정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도 찾아봐야 된다니까.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국힘은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아. 지자체장을 하면 국힘은 수상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 사람이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뻔뻔해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또, 매몰 사고까지 또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점은 고가철에서 멀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이게 집안의 약화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는 혹시 아닌가? 이 매몰 사고 일어난 붕괴 현장하고 그쪽하고 지질적으로 뭐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번 붕괴가 매몰 사고하고도 같이 연동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만일 이게 맞다고 치면 그 고가도로상 지하 구조물에 대한, 지하 지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고가도로 헐다가 아예 서소문 부근에 있는 웬만한 집안들이 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